지금 법원이 최강욱 대표의 1심 선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도 곧 나올 것 같은데, 자, 일단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검찰이 지금 나에 대해서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반박성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건 근거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는 대목을 지금 현장에 법원에 나가 있는 우리 현장 기자가 지금 막 저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해온 내용을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있는 현장 그대로 생생하게 지금 보도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 대목이 지금 하나 일단 확인됐어요. 법원의 말인데, 공소권 남용, 최강욱 주장 이유 없다. 이재명 기자의 무슨 말입니까? 1심 재판을 좀 진행하고 있고 지금 주문을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읽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가 들은 걸 좀 바로 이제 속보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결심 공판 때 최강욱 의원이 한 얘기가 바로 저겁니다. 예.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 본인을 업무방해로 기소한 것 자체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소 자체는, 재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지금 문제는 사문서 위조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정영진 변호사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인턴 확인서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이것을 대학원 진학에 씀으로써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죄가 갈지는 이제 좀 더 좀 주문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서는 최강욱 대표 측이 주장했던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청법을 위반했다, 뭐 공소권을 남용했다라는 최강욱 대표의 검찰을 향한 비판, 검찰을 향한 반박은 일단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께서 지금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데 저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궁할 때 하는 이야기거든요. 최강욱 대표는 보복 기소다 뭐 이런 주장도 했는데, 법원이 조금 전 보복 기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됐는데, 나 업무방해죄 아니다. 내가 그 조 전 장관 아들 실질적으로 인턴을 갖다가 했고 그 증거가 여기 있다. 이게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하는 게 변명을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에게는 더 그 안 좋은 인상을 갖다가 심어주는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잘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시지만 우리나라 법원에 있어서 그 대입 관련돼 가지고 그 입시 비리는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벌금형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던 거는, 첫 번째는 여기에 있어서 최강욱 대표는 정범이 아니에요. 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가지고 써먹은 사람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나 아니면 조 전 장관의 가족인 거지, 최강욱 대표는 그게 아니니까 한 다리가 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그야말로 대입이었으면 훨씬 더 엄격하게 봤을 텐데, 아무래도 대학원은 좀 대입보다는 좀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벌금형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벌금형도 유죄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건 정혁진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전망인데, 이 건 때문에 이런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열린민주당이 이런 논평을 했는데, 자, 이건 현재 지금 국회에 있는 취재 기자가 저희에게 전달해 준 내용인데요. 박수현 대변인. 이 건 때문에 이런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열린민주당이 지금 뭐라고 논평했냐면,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이제는 국회 시간이라면서 사법부를 강하게 지금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법관을 탄핵해야 된다. 자, 동일 건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하필 최강욱 대표의 1심 판결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시점에 법관 탄핵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논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관련이 없어야 되죠, 사실은.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읽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린 민주당에서 그런 정무적 판단을 좀 미숙하게 한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국회에서는 지난 3, 4일 동안에 법관 탄핵이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그 판사들이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하는데, 그대로 사표를 내고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권리들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의 개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사법농단에 관련된 판사 2명은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성명, 또 제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일련선상에 있는 논평이라 하더라도
그 자당의 대표가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논평을 내는 것은 시간 또 의 선택이 적절치 않은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지금 가장 생생한 속보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취재 기자가 현재 법원에도 나가 있고 또 국회에도 나가 있고 양측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이재명 기자, 최강욱 대표는 갖가지 논리로 검찰을 비판해오고 자신의 무죄를 강변해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조금 봤듯이 나를 보복 기소한 거다, 검찰이. 그리고 검찰이 무리한 공소권을 남용했으며 이건 검찰처법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일단 법원은 최강욱 대표의 이 주장에 대해서 다 기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1심 선고 주문 중인데 언제쯤 나올까요, 결과? 글쎄요, 판결문은 판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얼마나 양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 판결문 다르긴 한데 안에, 지금 읽고 있는 판결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주문에서 이제 딱 발표를 하죠. 이러이러해서 지금까지 변호인이 주장했던 것은 이건 문제가 있고 뭐 쭉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쭉 평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주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근데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은 아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최강욱 대표가 마지막에 주장했던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공소권을 남용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주장은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고,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사건의 본질을 이제 얘기하겠죠. 과연 인턴 확인서가 인턴 활동을 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인턴 확인서 자체가 인턴 활동과 무관하게 나중에 뭐 가짜라고 해야겠죠. 가짜로 나온 것이냐. 그게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과연 이것이 업무 방해가 되느냐. 다시 얘기해서 이 인턴 확인서가 없었다면 대학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라고 보면 이제 업무 방해가 되는 거죠. 이 인턴 확인서가 이 가짜 인턴 확인서 때문에 만약에 대학원에 합격했다 그러면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지금 쭉 법원이 정리를 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정영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형을 할지 아니면 뭐 무죄를 할지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를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하겠죠. 이재명 기자 지금 얘기하는 동안 제가 옆에 있는 정익준 변호사한테 판사의 이 선고 주문 얼마나 걸리냐, 10분이냐, 30분이냐 수신호로 물어보니까 정익준 변호사가 30분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0분 안에 나온다는 얘기니까 나오자마자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